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지난주엔 북극만큼 춥더니 며칠 전엔 눈이 펑펑 내리고 요 며칠은 미세먼지가 가득했어요. 3화를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일요일 밤인데요. 밖에는 눈이 또다시 펑펑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 집 밖은 위험해요. 이불 덮고 누워서 우리 나긋뉴 함께 들어볼까요? 지난 한 해를 뜨겁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검찰개혁 이슈겠죠? 많은 언론들이 검찰개혁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나긋뉴는 그 중에서 한 갈래인 법조기자단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법조기자단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 모임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이 검찰 법원 출입기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 출입 언론사는 40곳, 기자는 260명입니다. 대체 법조기자 260명은 무엇 때문에 해체 주장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디어 오늘 법조기자단 카르텔 해체 소송 나선다. 손가영 기자.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언론사들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원과 검찰의 청사 출입증과 기자실 사용 권한을 신청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기관과 언론이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현행의 운영 방식은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자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 매체는 2020년 12월 2일 기준 미디어 오늘, 뉴스타파 두 곳이다. 이들은 이달 초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법조기자단으로 불리는 검찰, 법원 출입 기자실을 운영한다. 신청은 반려될 확률이 높다. 실제 2년 전 한 온라인 매체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기자단과 같은 취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자단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거부당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이다. 출입증 발급 등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이들 언론사는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언론사에 보장돼야 할 언론활동의 자유가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침해됐다는 요지다. 향후 이어질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정했다. 언론위원장 김성순 변호사는 검찰 기자단의 운용 방식과 검찰발 이슈를 만들어내 대중들에게 소비시키는 일부 형태의 의문을 갖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도 주된 문제로 본다며 카르텔이라고 할 만큼 기관과 유착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국가 권력과 언론의 건전한 긴장관계 형성을 통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취재 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민 알 권리를 신장하자는 취지를 공론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도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지난 6월에서 8월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관 재산인 기자실을 출입하는데 왜 법조기자단이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지와
기자단에게 기자실 운영을 위임했는지를 물은 결과 서울고검은 기자실 운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상시 출입증 발급은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34조 2항에 따른다고 답했다. 법조 출입기자의 경우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대검과 협의해 발급한다는 조항이다. 서울고법은 같은 질문에 법조기자단은 기자들 자율조직으로서 가입 여부와 구성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자실 운영과 출입증 발급 모두 법원 홍보 업무 내규 각 10, 11, 12조에 따라 출입기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규엔 출입기자 정의나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두 기관 모두 왜 기자단과 기자단 아닌 매체 취재에 차별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지적은 부인했다. 서울고검은 기자단은 자율로 운영되며 공보자료나 브리핑 참석은 기자단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언론사나 기자가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공식 보도자료를 요청하면 기자단뿐만 아니라 비출입사 기자단 외 기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5년 넘게 법조를 출입한 일간지 기자 A씨는 기자는 시민을 대변해 기관을 감시하는 취재를 한다. 그 방식이 모든 시민과 같을 수 없고 기관의 취재 지원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자단이 용이한 구조라면서 그러나 현재는 기사의 카르텔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기자단이 배타적으로 정보를 받는 통로로 굳어지며 같은 정보를 받고 동일한 기사를 쓰는 폐해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응에 함께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언론개혁의 한 방법이라며 참가 취지를 밝혔다. 이 기자는 출입처 제도의 부작용이 크다. 기자실을 개방하고 출입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지만 지금껏 개선된 적이 없다. 기자들 반발과 정보기관의 편익 때문 아니겠느냐며 당사자들의 편익보다 훼손되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크다. 기자단 출입처 제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공론화 작업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체 기자들이나 프리랜서 작가 등은 이번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 5년 넘게 법조를 취재한 온라인 매체 기자 B씨는 현실적 이유로 참가하진 못했지만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출입기자단은 기관과 건강한 거리를 두지 못하는 구조를 만든다. 공공기관이 언론사를 차별하는 문제도 있다. 공론화를 통해 상황이 더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조 출입 기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반박을 하는데요. 어떤 의견인지 들어볼까요? 한국기자협회 법조 기자들 검찰 받아쓰기는 오해 누구 편 아닌 옳고 그름 중요 김고은 기자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5일 기준 2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출신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무제한 토론 발언 도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며 진보 매체인 한겨레와 경향부터 기자단을 철수시키라고 했다. 법조 기자단의 카르텔을 깨겠다며 소송에 나선 언론사도 있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은 검찰과 법원의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기자단의 정보 독점을 깨고 비기자단에게도 문호를 개방 확대하라는 게 주된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답변서에서 세 개 매체에 대해 사실상 출입증 발급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등 전 과정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는 기자단이란 게 개인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라 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기자단이 출입증 발급이나 기자실 사용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단 해체와 카르텔 해체, 주장의 결은 다르지만 기저에는 몇 가지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다. 먼저 흔히 지적되는 문제가 까다로운 가입 절차와 폐쇄적인 운영이다. 법조는 경찰, 서울시 등과 함께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출입처로 꼽힌다. 6개월 동안 최소 3명의 기자가 법조 기사를 써야 하고 서울중앙지검, 지법, 대검 등 세 기관 출입 기자들의 심사와 투표를 모두 통과해야 기자단 가입이 허락된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도 몇 번씩 고배를 마시는 언론사도 있다. 이처럼 높은 가입 문턱을 두는 게 과연 적절할까? 종합일간지 법조팀장 A 기자는 법조 취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과 경찰 등 문턱이 높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공통점은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정보들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이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언론 본연의 역할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이득을 위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장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높은 장벽을 뚫고 기자단에 들어간 만큼 누리는 장점도 클까? 일단 기자단에 가입해야 검찰과 법원 출입이 가능하고 일정 부분 취재 편의를 제공받는 건 사실이다. 비법조 기자는 기자단이 되면 주요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공부도 해주고 기사가 나왔을 때 대응도 잘 해주는 편이다. 법원에서도 기자단에는 피고인 이름과 사건 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확인해서 취재하기 수월하다며 비출입사들은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속보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공개하는 정보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얼마 전까지 법조팀장을 지낸 종합일간지 C 기자는 예전에야 영장도 복사해서 주고 했지만 지금은 기자들에게 별로 알려주는 게 없고 검찰과 법원이 제공하는 자료 자체에 기밀성이 거의 없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기자단 안에 있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현주 변호사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꼬집은 데 대해서도 그는 그분이 2000년대 초반에 1년 정도 검사 일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땐 아마 그랬을 거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 기자들이 검찰 받아쓰기만 한다는 주장은 의심을 넘어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검찰에서 받은 정보가 아닌 외곽 취재로 쓴 많은 기사조차 검찰발 보도라는 오명을 썼다. 오랜 시간 법조를 담당해온 방송사 D 기자가
기자단을 보는 국민의 시각과 내부의 시각이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 이유다. A 기자는 우리는 검찰도 취재하지만 변호사 쪽 취재를 많이 하고 판결문이나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데 모조리 받아쓰기, 검찰과 유착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황당하고 그렇게 몰아가서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법조 치르별 했는데 그때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당만 달라졌을 뿐이다. 누구 편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이 중요하다. 우리는 옳은 것을 쓸 뿐이다 라고 했다. 법조기자단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법조기자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오늘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 윤석열 직무배제 사태 의견 모으려 했다. 김도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한 후 언론사 법조팀 직원반장 단톡방에서 이번 사안에 의견을 취합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에 부닥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반장은 각 언론사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는 선임 기자들로 법조기자단 가운데서도 핵심 인력이 포진해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020년 11월 26일 오후 동아일보의 기억 기자는 다들 고생하시는데 여러 번 생각하다 글을 올린다며 최근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셔서 조심스럽고 욕도 먹었지만 그래도 저희도 생각이 있는데 최소한 법조 취재 기자로서 의견을 한번 취합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밝혔다. 앞서 법조 언론인 클럽은 법조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0년 11월 17일 공개했다.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07명 기자 가운데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이 참여한 조사로 응답자 94%가 윤 총장을 배제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억 기자는 문구는 짧고 굵게, 하지만 저희도 기록은 남겼으면 한다. 말씀드린 의제는 근본 총장 직무 배제 사태라고 글을 남겼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법조기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읽히는 글이다. 이에 니은 한국일보 기자는 플레이어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일보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디귿 기자는 기억 기자님 제안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제게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된다. 취합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SBS를 포함해 일부 기자는 기자들이 의견 표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들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대 의사를 피력한 기자들은 동아일보 기억기자 제안처럼 법조반장 의견이 모이고 나아가 한 집단의 목소리로 응집될 경우 빚어질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자단 입장을 모아 성명을 내자는 것인지 단순 기자 개인 의견만 모아보자는 것인지 기억기자의 제안글이 모호했지만 첨예한 갈등 사안에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일부 기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 의견 취합을 제안한 기억기자는 기자들 의견을 집단적으로 모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억기자는 2012년 12월 3일 통화에서 집단 성명을 염두에 둔 글은 전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가 초유의 일이고 기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취재 기자로서 개인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기억기자 제안에 가장 먼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니은 기자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법조기자단의 성명은 1년 전 발표된 바 있다. 대법원 기자단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기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검찰 기자단 편의 반발에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부 반발로 법조기자단의 의견을 모으는 일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기자단 존폐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자단 해체 수준의 성찰 필요하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 컨텐츠 융합 자율학부 교수. 출입처 기자단 존폐 여부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이 내용은 쓰되 원본 사진으로는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제공한 사찰 의혹 문건을 오마이뉴스 기자가 공개하자 검찰 기자단이 1년 기자실 출입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는 기자실을 운영하는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고 거부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원이 기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기자단의 존재가 기자단에 이미 가입한 언론사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기자단의 취재원인 출입처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자단이 출입기자를 징계하는 경우는 대부분 알권리 충돌 문제다. 기자단은 취재원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다음에 꼭 필요한 취재를 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기자단의 약속을 깨고 보도한 언론은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옳은지는 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진실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다. 내용을 취재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도 원본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재원 요구는 시민들이 자료에 직접 접근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꺼리고 기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자단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의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언론이 법조 관련 기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기자단에 속해야 검찰의 기자회견과 정례 브리핑 취재가 가능하고 티타임 형식의 배경 설명 모임 참석도 가능하다.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특혜를 주고받는 취재원과 기자단의 관계 속에서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 감시가 쉬울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법조기자단은 6개월 동안 최소 3명의 기자가 법조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위 큰 언론사라야 가능한 조건이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해도 기자단 재적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법조기자단은 2020년 4월 기준 청와대 230명보다 많은 260명으로
가장 큰 규모이지만 출입 언론사는 40개사로 청와대 출입 134개 언론사의 반도 안 된다고 한다. 소수 언론사의 기득권이 강한 기자단이라는 뜻이다. 방어적인 공무원 조직에 정보를 요구하고 친밀성을 기반으로 권력의 아성을 허무는 정보를 얻어냈던 과거 기자단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지금도 기자단의 존재가 유효한지는 성찰해봐야 한다. 인터넷 기반으로 일반 시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전자정보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언론 보도가 취재원에게서 받은 보도자료나 설명으로 획일적인 기사에 머무르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의 속내를 고려하면 진실은 보도자료나 브리핑 너머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기자단의 존재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까? 취재원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 기사화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폐해는 오래된 비판이다. 거기에 정보 접근에서 우월한 언론사가 취재원의 유리한 기사를 생산하고 정보 접근에서 주변화된 언론들이 그 기사를 생산하는 일반적인 행태는 소수 권력과 그 권력에 유착한 언론사들이 여론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기반이다. 지금도 언론의 사회적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산업으로서 언론은 쇠락하고 있다. 자기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획일적이고 특정 집단에 유리한 편파적인 기사, 깊이 없는 기사 등 때문에 언론을 비판하고 멀리한다. 출입처 취재원에게 의존하는 우리 언론의 예정된 운명이다. 기자단은 해체 수준의 성찰을 필요로 한다. 언론계에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말인데요. 법조기자단 뉴스와 관련해서는 한 기자가 언급했듯이 적어도 기자는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법조기자단 폐지, 개혁, 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근유는 말이죠. 뉴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만나요. 오늘 나근유 여기서 마칩니다. 굿밤 하세요. 잠깐, 나근유 픽! 포털 뉴스 관련 통계를 보면 독자들이 정말 좋은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지 회의가 든다. 탐사보도팀이 오래 품들인 기사도 포털에서 하루 소비되고 사라진다. 좋은 기사가 오랫동안 소비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짧게 소비되고 오히려 가짜뉴스가 빠르고 다양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된다. 이렇게 소비되는 뉴스를 보면 과연 독자들이 좋은 뉴스를 소비하길 원하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이 취재관행 개혁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의 나근유 여기서 마칩니다. 굿밤!